내가 진짜 은퇴를 할 수 있을까?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많을 겁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은 얼마나 자금이 필요할까 하는 문제죠. 매일 일에 쫓겨 살다 보면 은퇴 자금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내가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감이 몰려오는 순간이 오죠. 그런 걱정을 하는 건 결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서야 은퇴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준비가 과연 현실적인가?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 김민수 씨의 은퇴 준비. 김민수 씨는 47세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왔고 은퇴를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에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60을 넘기면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준비한 자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김 씨는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그가 찾은 답은 매달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동시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그는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그가 현실적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씨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삶은 매달 최소한 300만 원의 생활비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삶이었죠. 김 씨는 은퇴 후 20년을 살고자 한다면 총 7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예기치 않은 지출까지 고려된 수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던 방식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했고 은퇴 후 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현주 씨의 교훈. 이현주 씨는 45세의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늘 마음 한편으로는 은퇴 후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던 중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은퇴 자금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면 2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20대부터 적극적으로 은퇴 준비를 했던 동료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동료는 30대 초반에 이미 은퇴 후 5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지? 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그녀는 월급의 10%를 자동으로 저축하고 저축액 중 일부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투자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씨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진지하게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설정한 목표는 은퇴 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최소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박지훈 씨의 대처법. 박지훈 씨는 50세의 사장님입니다. 그는 이미 은퇴 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그 투자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그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후 그는 리스크 분산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고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론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법. 이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은퇴 후 원하는 삶의 질에 따라 자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40대 후반을 맞이한 여러분도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여러분도 이제 은퇴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어느새 여러분도 자신만의 경제적 자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퇴 준비를 위해 실제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을 쓰며 편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최소한의 자금 목표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300만 원이라는 수치만으로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은퇴 후 25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예상 생활비는 25년 300만 원 9억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30년 후에는 같은 300만 원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은퇴 자금을 계산할 때 매년 23%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초기 목표 금액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은퇴 자금 마련 방법. 은퇴 준비는 몇 가지 주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2.1. 저축과 투자 패시브 인컴 만들기.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금을 모으고 이를 똑똑하게 투자한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 기본적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10년 이상 남았다면 매달 저축 금액의 비율을 급격하게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저축하던 사람이 50세를 맞이할 때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신호입니다. 투자 저축한 돈을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ETF, 연금 상품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투자 방식을 잘 이해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목표로 20년을 두고 주식에 60%, 채권에 30%, 현금성 자산에 10%를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2. 연금 상품 활용하기. 연금 상품은 은퇴 후에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죠.
국민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은퇴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추가적인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자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자산으로 쌓여가므로 은퇴 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주요한 생활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잘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단기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지만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 마련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임대 수익을 통해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다세 대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입을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 직장 내 퇴직금과 추가 자산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생활비나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와 연금 상품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퇴 자금을 위한 현실적인 팁. 3.1. 투자에 있어 위험 분산하기. 은퇴 자금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분산입니다. 은퇴 후 자산의 10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채권과 현금성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면서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고수익 자산에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2. 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투자하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의 일부는 반드시 투자하라입니다. 소비가 아닌 투자로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월급의 10% 이상은 반드시 투자용 자산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하되 투자 금액은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3.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 설정하기. 은퇴 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은퇴 자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다면 그에 맞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간단히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그에 맞는 최소 생활비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마무리 실천이 중요한 단계. 결국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꾸준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목표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